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럼스를 러시아 본토 브ян스크의 북한산 무기 저장 창고를 공격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영국산 스톰 섀도우로 쿠르스크의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지휘소 주둔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공격 좌표를 미국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를 향해서 발사했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본토 무기 저장고를 공격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영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 최대 12발을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사령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마리노 마을을 타격했다면서 이는 전쟁 중에 영국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이 장소가 북한과 러시아의 지휘부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군 최고위 장성들이 러시아군 지휘관들과 은신해 있는 지하 통제실을 갖춘 쿠르스크의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스톰 섀도우가 동원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어서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에서 찍힌 관련 영상에 15차례의 폭발음이 들리는 것은 이번 공격에 다소 많은 미사일이 사용됐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겨냥한 목표물이 러시아 지휘부가 통신센터로 사용 중인 군사시설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또 북한군이 쿠르스크 일대에서 작전 중이라는 정보에 비출 때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장성들이 이 시설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시설의 성격과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양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쓸 가치가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우포스트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쿠르스크의 마리노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이 수거한 스톰 섀도우의 파편들의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출신 무기 전문가인 트레버 보울은 텔레그램 속 이미지가 언제 찍힌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미지 속 물체는 스톰 섀도우 파편이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스톰 섀도우, 프랑스명으로는 스칼프인데요. 이 스톰 섀도우는 미리 계획된 고정된 표적으로 타격하도록 설계된 아음속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로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 회사인 MBDA가 개발을 했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사거리가 250km를 넘는 터보젯 엔진으로 구동되는데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에 첫 배치가 됐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적진의 벙커나 탄약 저장고를 뚫는 데 강력한 무기로 평가되지만 영국은 그동안에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서 크림반도 등 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이용하도록 제한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동영상에서는 수호이 24 제트기를 사용해서 배치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어 로스토프나 돈 잠수함과 민스크 상륙함이 파괴되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 수량은 불분명하지만 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까닭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공격의 목표물을 신중하게 골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스톰 섀도우 표적지, 그러니까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지휘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마리노 마을의 공격 표적 데이터를 누가 제공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영국, 프랑스의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한 가운데 미국이 표적 데이터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할 때 표적 데이터를 제공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겁니다. 밀러 대변인이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전날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럼스로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군대와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술에 대해 협의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이 제공한 무기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을 보면 됩니다. 이런 발언은 당연히 외교가에서 그렇게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영국산 무기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미국의 전략 데이터에 의존한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에이테크스 장거리 미사일을 그동안 예측해왔던 대로 쿠르스크가 아니라 브란스크로 쏜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크스의 1차 표적지가 쿠르스크의 북한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왔기 때문입니다. 에이테크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이유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 대해서 타스통신은 바실리 카신 모스크바 고등경제대 통합 유럽 국제연구소장을 인용해서 러시아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공격이라 그러면서 에이테크스의 러시아 본토 사용 허용은 러시아에게는 북대서양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인 만큼 러시아로서는 보복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보복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제한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반응을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의 방공망 태세를 확인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나옵니다. 안드레이 콜렌코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은 텔레그램에 카라체프 무기고에 북한이 공급한 대포, 활공폭탄, 대공미사일, 무기 시스템용 탄약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기지는 특히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작전을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브란스크를 향한 첫 공격도 이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과 무관하지 않은 공격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미국이 뒤늦게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락하면서 임기 막판에 돌연 우크라이나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이나 대인지뢰 모두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확전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던 사안들입니다. 특히 대인지뢰의 경우에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공언했던 사안에도 불구하고 임기 막판에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정권 출범 이전에 전황의 변화를 바라는 미국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이번에 승인한 두 가지 사안 모두 쿠르스크 수호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있을 휴전 협상을 위해서 미국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되돌려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이테크스는 후방이 러시아군과 북한군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고 지뢰는 이들의 진군을 가로막는 최적의 무기라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에이테크스에 이어서 스톰 섀도우까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 대해서 가디언은 모스크바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면서 위협하지만 이보다는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가디언은 우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꺼내들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지만 자만심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가디언은 푸틴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화와 전쟁 사이에 회색지대 전술을 들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보타지 공격도 이런 회색 전술의 일환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대형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21일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키우포스는 현재 시간 21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행한 이번 공격을 통해서 드니프로시의 기업들과 주요 인프라를 파괴했다 그러면서 공격에는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발사된 ICBM, 탐포프 지역의 미그 31K 제트기에서 발사된 KH-47M2 킨잘 공대지 미사일, 또 볼고그라드 지역 근처에서 Tu-95MS 폭격기에서 발사된 7발의 KH-101 순항 미사일이 포함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쟁과 함께 그동안 아껴왔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폭격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게 ICBM을 쓴다는 건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만큼 러시아도 지금 뭔가 이렇게 급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그렇게 대응할수록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용도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에이태컴스나 스톰 섀도우가 이 크루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직접 타격하면서 치명타를 안겨줄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핸드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